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돈봉투 만찬 사건도 네.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건데 박 변호사님. 네. 이 문제의 식당에서 합동감찰반이 밥을 먹으면서 조사를 했다. 참 여기가 다른 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서초구에 있는 이제 비식당인데요. 뭐 맛있겠죠. 맛있을 수가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의 합동 감찰을 갔었는데 예. 아마 나머지 사람들 뭐 진술 다 받은 거 보이고요. 현장에 가서 어떻게 돈이 전달됐고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걸로 보입니다. 다만 식당 주인이 이제 이게 다 알려져가지고 기자들이 넘어오니까 장사가 안 된다. 어차피 안 되니까 당신들이 요즘 먹고 가라 그냥 하는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. 저게 장소거든요. 어쩌면 범죄의 장소일 수 있고 감찰 장소인데 식당이 암만 뭐 그 맛있고 주인이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말이 잘 안 되거든요. 식사를 거기서 문제된 식당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감찰을 완료한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정말 필요하다면 뭐 옆에서 식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 장소에 가는 부분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 조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좀 감찰이 됐느냐 또 이런 또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. 근데 기자들이 이제 취재 협조 받으려고 가끔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, 진영께서는? 저 집이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그 전에는 점심시간에는 뭐 줄을 설 만큼 인기가 좋은 집이었다고 그러고 또 점심 식사비는 점심 특식을 시키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고 합니다. 대신에 이제 특별히 주문을 하면 저녁에는 1인당 6만 원인가요? 코스가 이렇게 나왔다는 데인데 그게 비싼 집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들 때문에 검찰 당신들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감찰하러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는 정무적인 감각이 왜 이렇게 없는가. 굳이 또 식사 시간대 왜 갔을까? 그냥 오후 3시나 4시나 가서 조사하면 되는 거지. 굳이 점심시간에 처음부터 저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왜 검찰을 못 믿느냐. 어차피 감찰도 검찰과 법무부가 하는 것이고요. 또 어차피 수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못 믿겠다는 것이고 다른 제도를 지금 검찰과 다른 조직이 수사를 하는 건데 마침 지금 경찰이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아마 저 기사도 상당히 검찰 개혁에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저것도요. 저도 이제 아는데 저기는 이제 그냥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드나드는 그런 식당이 아니에요. 일반적으로.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영업을 하시는 데고 방이 제가 알기로는 2개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. 왜 저기서 밥을 먹어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켰냐. 그러니까 그 말씀은 딱 그런 어떤 좀 비밀스러운 회동을 하거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쓰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찰팀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는 들어가서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도 일부는 이해가 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왜 그런 어떤 곳에서밖에 물론 뭐 비공개로 모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비공개 정상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데서 하면 되지. 왜 일을 꼭 그런 데서 가서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벗어났냐.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아까 청와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투명성이라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인 것 같기도 해요. 예초에 사건 자체도 그래서 빚어놨고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, 검찰. 그러니까 이 감찰도 사실 차 교수님 대통령이 특별히 업무 지시를 해서 시작되는 합동 감찰이거든요. 그렇죠.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에 보도됐을 때 그 대검이나 그 검찰 법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? 검찰 선후배들끼리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관행적인 자리였다.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그 분노가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지시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 통치권자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여기 이 명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때 이 관행이었다고 변명했던 그 인식 수준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어떻게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소극적인 항명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. 자,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검찰이나 지금 이번 그 감찰은 또 이 법무부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반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나 그분들이 어차피 다 어떻게 식으로든 다 이 그 검찰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이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들의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
사실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사실 검찰 개혁도 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전부터 그 징조가 있을 때부터도 제대로 그걸 밝혀내고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의 이 그런 그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결국은 그 검찰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또 다른 찬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. 예.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또 뭐 다른 후보들 다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예. 이에 대한 그 필요성이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근데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. 지금 저기 이제 식당에서 저 결제전표 등 관련 자료 확보했다고 했는데요. 연합뉴스가 했던 그 기사를 보면요. 전날 식사 계산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? 운전기사가 했다고 합니다. 카드로. 그 사실이 맞다면 예. 자, 운전기사가 왜 검사들이 밥 먹었는데 그것도 1인당 6만 원씩 먹었는데 그걸 검찰이 아닌 운전기사가 했을까요? 예. 어차피 운전기사는 특수활동비로 돈을 또 받지 않겠습니까?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거는요. 진짜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. 기사에 나와 있는 정도라도 하게 되면 예. 정말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? 아니 운전기사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또 특수활동비 뭐 주고 게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아니 저기 앉아있는 2명 왜냐하면 이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검사 2명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는 검사로 그렇죠.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저분들도 돈봉투 받았습니까? 뇌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부적격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이요 저는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.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검찰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? 예. 게다가 그 역사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서는 검사가 연루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예. 어떻게 보겠습니까? 그래서 검찰이나 법무부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쾌한 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감찰 과정에 있어서도 누구를 조사했고 네. 뭘 조사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에 그냥 한 20명 다 했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나왔거든요. 단독으로는 이제 어제 이제 이영렬 전 지검장 조사했다 그러고요. 오늘 예. 이제 안태훈 국장을 전 국장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감찰로 하는 거예요.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국민적으로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감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. 감찰은 아무도 잘 모르고 몰래 이제 밀행적으로 접근할 때 저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.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언론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국민들이 알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몰래 관계자 20명을 막 조사를 했는 그 부분 자체도 어쩌면 또 가리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어떤 부분을 조사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러다가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다든지 뭐 형사 입건 안 하고 단순한 경징계로만 간다 그러면 또 다른 뭐가 조사가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매끄러지 않다 이렇게 예. 보입니다. 아니 그래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경찰이나 검찰에서 쓰는 말 중에 조사하면 다 나와 자백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별 조사할 내용도 없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고 그래서 방금 차 교수님 말씀했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. 예. 그래서 자기 식구 봐주기도 할 때 맨 처음에 이게 감찰반이 떴을 때 팀장이 어쨌든 최고적인 관련 핵심 당사자와 동기동창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. 예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극적 저항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예. 너무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 뭐 이렇게 뭉개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엄정하게 안 된다면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. 애초에 좀 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였을까요? 글쎄요.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제가 아까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린 이유가 국민들의 기대에 눈높이하고 애초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로 되돌아보면 그 많은 인원이 서초동의 식당가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인원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중요 인사들이 저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고요. 예. 그다음으로 이게 보도가 나왔을 때 법무부의 태도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밥 먹기 선후배 사이에 밥 먹은 거니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또 문제를 일으켰고요. 두 번째 또 거기 가서 밥 먹었다는 건 식당 얘기 자꾸 하지만 저기를 가서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 거로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. 예. 거기 현장이 뭐가 중요합니까? 사실 거기 결제 전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왜 밥 먹었냐. 빨리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대면 조사해야 되는 거고 예. 단적으로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
내사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? 진짜 뭐 하위직 공무원이라 이런 비리 내사 같은 거 받으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일반 범죄로 수사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받습니다. 왜냐하면 공무원 비리고 내부에서 이게 터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진짜 털면 다 나온다 할 정도로 제가 아는 제 친분 관계가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초등학교 때 잘못했던 것까지 다 썼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내부 감찰인가 원래 그렇게 엄격해야 하는 건데 지금 하는 모습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거리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, 또. 알겠습니다. 정윤아 씨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이제 네. 덴마크에서 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. 직항이 없어요. 거기. 덴마크하고 우리나라 직항이 없다 보니까 통상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예.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파리로 이제 가는 건데 글쎄요, 이제 협조를 하는 부분이 제3국에 가버리면 제3국은 또 사법 주권이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되는 그렇죠. 거죠. 이게 예.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덴마크에서 독일로 갔는데 독일은 덴마크 법하고 다른 관할이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 정유라 거기서 독일에서 재판을 또 건다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덴마크 정부하고 또 우리 한국 우리 검찰 법무부하고는 예. 그 오는 과정도 면밀하게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러니까 오는 과정이 이제 제3국을 거쳐서 오는데 우리 국적기 태우면 우리가 이제 체포한 격이 되는 거고 예. 우리 영내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그 직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그 48시간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신병을 압수하지 그래서 못하는 그 건가요? 부분입니다. 비행기를 타가면 비행기가 막 많이 돌고 이래 보면 예. 잡아버리면 국적기에 태워갖고 잡아버리면 48시간이 또 소요가 그렇겠죠. 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공항 도착했을 때 그때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. 그럼 그때부터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만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더 형사 공조를 하겠지만 만약 제3국도 공조를 좀 해야 됩니다. 만약 그래야 독일에 되겠네요. 간다면 예. 독일도 좀 이런 부분 좀 해달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는 것까지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이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입니다.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들어왔을 때 30시간인가요? 31시간인가요?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녔었거든요. 그렇죠. 그때 뭐 상당히 많은 그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. 이번에는 뭐 그렇지는 않겠죠.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금 타이밍이 절묘한 게 정유라 씨가 그때 덴마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? 자기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. 나를 조사하는 저 특검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안철수 후보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이 임명한 특별검사다. 그렇죠. 예, 그걸 주장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낙선했고 뭐 이제 근거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? 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? 검찰이 예. 지금 2대 입시 비리는 구형까지 다 했습니다. 거의 다. 그러면 재판도 다 끝나가고 지금 현재 정유라 씨가 의혹받고 있는 거는 뭐 주로 2대 입학 비리인데 그렇다 그러면 다 끝날 때 들어오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이걸로 그렇죠. 끝나지 않고 또 예.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유라 씨가 비덱스포츠의 대주주입니다. 그리고 본인이 직접 증언한 걸 보면 어머니가 다 뭐 이게 포스트잇으로 붙였지만 자기는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책임 있는 일을 한 것이고요. 또 정유라 변호사가 굉장히 돈이 비싼 변호사고 또 정유라는 독일에 집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 돈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외환관리법을 지켜서 간 돈이냐 예. 등등을 조사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의혹이 나올 확률도 많다. 예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도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뭐 여러분도 이야기하지만 저분이 정유라 씨가 입을 열 때 본인과 관련 없는 최순실 등등등의 상당